안녕하십니까. 오늘은 3주차 수업 시간으로서 전기기초 실습에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콘덴서, 그러니까 커패시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콘덴서를 다른 말로는 커패시터라고 그러죠. 커패시터. 그래서 이 커패시터, 이 콘덴서는 첫 번째 외형, 콘덴서의 외형을 좀 살펴보면요. 외형. 여러분들이 흔히 볼 수 있는 콘덴서는 이렇게 원기둥 모양으로 콘덴서가 생긴 것이 있습니다. 원기둥 모양으로. 그래서 한쪽 면에는 여기다가 이 마이너스라고 이렇게 표시된 게 있어요. 자, 이런 콘덴서는 바로 전해 콘덴서입니다. 전해 콘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자일리톨처럼 이렇게 생긴 게 있어요. 자일리톨처럼 약간 사각형에다가 약간 볼록하게 생겼는데요. 이렇게 생긴 것은 마일러 콘덴서. 마일러 콘덴서. 그 다음에 이렇게 둥글고 납작하게 생긴 것이 있는데요. 둥글고 납작하게 생긴 이런 콘덴서는 세라믹 콘덴서라고 합니다. 세라믹 콘덴서. 그래서 크게 종류는 이렇게 사용을 하고요. 전해 콘덴서 같은 경우에는 다리가 길이가 다릅니다. 이건 극성이 있어요. 극성. 마일러 콘덴서와 세라믹 콘덴서는 극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콘덴서는 극성이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유곡성 심볼이고요. 극성이 있는 심볼은 이렇게 나타내고, 일반적으로 극성이 없을 경우에는 이와 같이 나타냅니다. 이건 이제 무극성이 되겠죠. 그래서 콘덴서의 외형은 이렇고요. 두 번째 구조를 보면은 콘덴서의 구조를 조금 이따가 여러분들이 동영상으로 좀 볼 건데요. 콘덴서는 전체 대략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은 이렇게 얇은 판을 여기에다가 맞은편을 세우고, 여기에다가 요 사이에다가 유전체를 집어넣었습니다. 유전체를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이때 유전체는 윕실론이라는 유전율입니다. 유전율이고요. 이것은 유전율입니다.
물질마다 틀립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극판에 극판 면적이 있습니다. 극판 면적은 여기에서는 S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양극판 사이의 거리를 D로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구조는 물론 이쪽은 리더선입니다. 리더선이고요. 극판 면적 그리고 유전체. 그러면 양극판 사이에 유전체를 집어넣어서 전하를 충전과 방전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콘덴서 같은 경우에 콘덴서는 어떻게 되느냐? 이때 콘덴서 용량 C는 입실론 D분의 S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때 C는 이거를 정전 용량이라고 하고요. 이것을 콘덴서 용량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는 커패시턴스라고 하고요. 보통 일반적인 단위는 페럿, 이걸 페럿이라고 합니다. 페럿이고요. 그래서 흔히 많이 콘덴서에서 사용되는 단위는 마이크로페럿을 씁니다. 이 마이크로는 10의 몇 성입니까? 10의 마이너스 6성이죠. 일반적으로 마이크로페럿을 써도 충분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단위는 페럿을 쓰고요. 자, 여기에서 정전 용량이란 것은 콘덴서 용량이라 그랬는데 전하를 충전할 수 있는 그릇의 크기라 보면 되겠죠. 전하를 충전할 수 있는 그릇의 크기. 자, 여기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여기서 전하라는 것은 도대체 뭐냐? 전하는 전기의 성질을 띤 입자를 말합니다. 전기의 성질. 자, 전기의 성질을 띤 입자랬는데 여기는 양전하가 있고요. 양전하. 자, 양전하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은 양성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양이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음전하에는 전자와 음이온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우리가 전하라 하면은 뭐를 말하느냐? 여기에 나와 있는 전자를 이야기합니다. 전자를 보통 전하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전하라고 표현하면은 통상적으로 전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전하를 충전하고 방전하는 것은 이 콘덴서라는 것이 하는 것인데
여기 보면은 이 정전 용량 C는 자, C는 찾아보면 C는 이 S에 비례합니다. 그러니까 정전 용량은 극판의 면적에 뭐한다? 극판 면적에 비례한다. 극판이 크면 클수록 많은 양의 전하를 충전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C 값은 자, 정전 용량은 유전율에 비례한다. 그러니까 유전율이 좋은 물질을 또 사용을 하면은 정전 용량, 충전 용량을 키울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것은 C 값은 정전 용량은 극판 간격에 반비례한다. 자, 이 말은 극판 간격이 좁으면 좁을수록 많은 전하를 충전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극판 간의 간격을 좁게 할수록 많은 용량의 전하를 충전할 수 있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면은 두 번째,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똑같은 여기에 자, 이게 전원을 이렇게 연결하고요. 자, 여기에 콘덴서가 있다 봅시다. 콘덴서. 그러면은 여기는 10V입니다. 10V고요. 그러면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는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러면 이쪽엔 전부 다 플러스, 그리고 요 반대쪽에는 파란색으로 합시다. 파란색으로 충전이 됩니다. 이래 되면은 이러면 똑같이 10V로 충전이 됩니다. 여러분 충전이 되고요. 만일에 요 사이에 이렇게 스위치를 달아놓고 스위치를 닫아버리면 10V가 그대로 충전이 되죠. 그런데 우리가 이 충전 용량을 좀 따지고 봤을 때, 자, 콘덴서를 10V로 스위치를 닫았을 때 10V가 그대로 충전이 되는데요. 가령 두 가지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하면은, 콘덴서가 이와 같이 두 가지가 있다. 여기는 A라는 콘덴서고요. 여기 A라는 콘덴서가 있고 하나는 B라는 콘덴서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 양 콘덴서에서 똑같이 10V로 주어졌고요. 여기도 10V로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쪽에서는 충전을 하기는 했는데 100개만 충전이 되었습니다. 전화가. 여기는 똑같이 충전을 했는데 가령 1000개의
전하가 충전이 됐다. 그렇게 본다면 100개 전하, 1000개의 전하가 충전이 됐다라고 한다면은 여기서 저장 능력은 A의 저장 능력, 그 다음에 B의 저장 능력이라고 본다면 콘덴서에 당연히 B가 크죠. 몇 배가 됩니까? 10배가 되죠. 10배. 따라서 이 콘덴서의 저장 능력을 본다면은 우리가 콘덴서에 관계된 식을 보면은 Q는 C 곱하기 V가 됩니다. Q는 CV라는 공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전하는 여기가 얼마냐? 100. C 곱하기 V가 지금 얼마입니까? A 같은 경우에 10V죠. 자, 오른쪽 B 같으면 여기도 Q는 C 곱하기 V가 되겠죠. 자, 여기에 콘덴서 총 전하량이 1000개. 여기는 C, 요건 A라 합시다. C, B, 요건 A, B 곱하기 여기 10. 따라서 자, CA가 여기서는 10이 되고요. 여기서 CB는 얼마 됩니까? 100이 되는 거죠. 당연히 여기선 조금 전에 단위를 이야기했듯이 페럿이 되고요. 그래서 콘덴서의 정전 용량은 10배의 차이가 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콘덴서의 충전 용량 C, 정전 용량 C는 이렇게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C 값을 C는 윕실론 D분의 S라고 표현을 했고요. 이때 윕실론은 이렇게 다시 쓸 수가 있습니다. 윕실론 제로 곱하기 윕실론 R D분의 S. 물론 단위는 페럿입니다. 여기에서 요 입실론 제로는요, 여러분들 전자기학 시간에도 배웁니다. 입실론 제로는 8.85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성 페르퍼 메타가 되고요. 요것은 진공의 유전율입니다. 진공의 유전율. 요것은 값은 상수값입니다. 요건 여러분들이 외워놔야 돼요. 그리고 윕실론 R 요것은 비유전율인데요. 비유전율. 요 값은 물체에 따라 값이 다르다. 물체에 따라서 값이 다르게 나오고요. 나머지는 뭐 제가 설명했듯이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콘덴서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 구조나 자세한 거는 나중에 동영상으로 확인을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콘덴서에 있어서 콘덴서의 그 용량, 콘덴서의 용량을 해석하는 거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콘덴서 용량 일반법. 콘덴서 용량 식별법에서 식별법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콘덴서 용량을 식별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그 콘덴서를 보면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 좀 크게 적을게요. 그림을 이렇게 이제 전해 콘덴서가 있다고 보면은 전해 콘덴서 이렇게 있다 봤을 때, 자, 요 좌측 편에는 다리가 짧은 쪽에 이렇게 마이너스 적혀 있어요. 극성이죠. 적혀 있고요. 여기에 예를 들어서 10 마이크로 페라 또 16볼트. 자, 이렇게 적혀 있을 경우에 여기서 10 마이크로 페라 자체가 여기 뭐냐 하니까 여기 정전 용량입니다. 여기 정전 용량. 그 다음에 16V 어디 있는 거, 요것은 뭔가니까 전격 전압을 말합니다. 이거는 전격 전압. 그래, 전격 전압을 넘어서 버리면은 전격 전압을 넘어서든지 역방향 전압이 걸렸을 경우에는 최고로 견딜 수 있는 전압을 이야기합니다. 이 전압을 넘어서 버리면은 콘덴서 폭발해 버려요. 그래서 그런 거를 특히 극성이라든지 용량, 이것을 넘어서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야 된다. 그래서 만일에 콘덴서에 표현되어 있는 대략적인 전해 콘덴서는 이렇게 정전 용량 또 전격 전압 다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요. 가령 세라믹 콘덴서 같은 경우에 용량이 자, 가령 이렇게 적혀 있을 수가 있다. 뭔가니까 자, 이렇게 좀 확대를 했습니다. 세라믹 콘덴서를 이렇게 되어 있고요. 데이터 보고요. 104라고 적혀 있을 경우 104라고 되어 있는 경우, 자, 104 적어 볼게요. 104라고 적혀 있으면은, 자, 이것은 뭘 이야기하냐면은 숫자 10을 적어주고요. 곱하기, 자, 앞에 숫자 두 개는 콘덴서 용량수입니다. 요거는 용량을 나타내는 용량수가 되고요.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숫자는 10의 4승이 된다. 자, 다시 요 앞에 숫자는 이렇게 용량수로 가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숫자는 요 4는요 이렇게 10의 성수로 갑니다. 10의 성수. 그러면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의 4성 피코페럿이 됩니다.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피코페럿이고요. 그러면 10 곱하기 10의 4승이니까 피코페럿일 경우에는 자, 피코가 10의 몇 승입니까? 10의 마이너스 12승이죠. 이건 10의 마이너스 12승이 됩니다. 따라서 이것은 100 나노 페럿으로 쓸 수가 있고요. 자, 나노는 10의
나노는 10의 마이너스 9승이죠. 10의 마이너스 9승. 그래서 지금 요 값에서 계산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앞에 요 값이 지금 얼마입니까? 10의 5승이죠. 10의 5승에다가 요 같이 계산해보면은 10의 마이너스 12승이니까 10의 마이너스 8, 얼마지? 10의 마이너스 7승이 되죠. 10의 요거로 계산하면은 10의 마이너스 7승이 됩니다. 10의 마이너스 7승. 그럼 요것도 계산을 해보면은 10의 제곱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이니까 10의 마이너스 7승이 맞죠? 나노가 10의 마이너스 9승이니까. 그래서 104라고 되어 있는 세라믹 콘덴서 같은 경우에 104 세라믹 콘덴서 용량이 만일에 숫자가 이렇게 적혀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이걸 읽을 때 10 곱하기 10의 4승 피코페럿이고 100 나노 페럿이 되고요. 요건 다시 적으면 0.1 마이크로 페럿으로 다시 고쳐 쓸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용량을 식별하는 거는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콘덴서는 그 전에 콘덴서는 그 용량이 그대로 적혀 있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이 되는 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다른 거를 한번 볼게요. 이제 용량이 직접 표기된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숫자로만 적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하나 더 볼게요. 용량 식별법에서 이제 문자로 되어 있는 경우가 이렇고 숫자 문자 그 다음에 만일에 어떤 콘덴서에 용량이 뭐 이런 경우 있다 봅시다. 또 똑같이 자 여기에 얼마를 적혔냐면은 104J 22라고 적혀 있다. 자, 이렇게 했을 때에 104는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했죠. 104는 10 곱하기 10의 4승이 된다는 것이고 따라서 이 값은 10의 5승 10의 5승이고요. 단위는 여기서는 피코페롯으로 됩니다. 이렇게 표기된 거는 전부 다 피코페롯이 되고요. 이것은 0.1 마이크로 페럿과 똑같다. 요 앞에 요 값 자체가 요 값은 고정된 단위다. 고정된 단위가 이렇다는 거야. 그럼 항상 요거를 변환을 시켜줄 수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여기 뒤에 J가 하나 있는데 J는 뭐냐면은 허용오차입니다. 근데 허용오차인데 이게 뭘로 돼요? 허용오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5% 그리고 여기 뒤에 나오는 2가 있는데 요것은 전격전압입니다. 요거는 전격전압
전격 전압인데 요거는 전격 전압이 250V짜리다. 뭐 그런 의미입니다. 굳이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정전 용량, 콘덴서 용량을 읽을 줄 알면 되는 것이지 다른 거는 몰라도 상관이 없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볼게요. 동그라미를 대략 이렇게 여기서 콘덴서 용량을 EG103J로 돼 있더라. 자, 이렇게 표기가 돼 있을 경우에 다른 건 볼 필요 없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자, 103이니까 10 곱하기 10의 3성이 되겠죠? 10의 3성 돼서 10의 4성 피코 페럿이다. 10의 4성이니까 마이크로로 나타내면 0.01 마이크로 페럿으로 바뀐다. 자, 이렇게 보면 되겠다. 허용 오차와 전격 전압은 여러분들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콘덴서 용량은 이렇게 보면 읽을 줄 알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콘덴서에 보면은 가변 콘덴서라는 게 있습니다. 가변 콘덴서. 자, 가변 콘덴서가 있는데 가변 콘덴서 뭐냐? 요거는 연속적으로 정전 용량을 콘덴서 용량을 가변시킬 수 있는 것이다. 가변시킬 수 있는 콘덴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변 콘덴서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여기에 다시 콘덴서 똑같이 이렇게 하고요. 여기다가 화살표를 이렇게 쫙 꺼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VC라고 적고요. VC는 뭐냐 하니까 베리어블 콘덴서입니다. 가변 콘덴서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회전을 시키면 이 가변을 시킨다 했을 때 결국에는 C는 윕실론 D분의 아까 S였죠. 여기에서 뭐를 변형을 시켰냐면은 면적입니다. 면적. 요거를 그 회전극을 돌리면서 가변을 시킨다는 뜻은 회전극을 돌리면서 면적이 변하니까 회전극을 돌리면서 면적이 변하니까 콘덴서 용량이 바뀌어지는 그런 거를 응용을 한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용도는 여러분들 그 가변 콘덴서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은 용도는 어디를 이제 주로 콘덴서를 사용해야 됩니까? 라디오. 그 다음에 TV. 그 다음에 통신기의
통신기의 동조회로 통신기의 동조회로 그 다음에 혼합회로 이런데 사용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동조회로라는 것은 결국에는 라디오도 마찬가지고요. 그 주파수 맞출 때 주파수 맞출 때 다이얼을 이렇게 돌리면 뭐 아날로그식이겠지만은 돌리면 주파수 맞춰지는 뭐 그런 형태로 사용되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좀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좀 알아놔야 될 것은 콘덴서 접속법, 콘덴서 접속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콘덴서 접속법. 자, 어제 회로 시간에 좀 공부를 했을 건데요. 콘덴서의 접속법은 두 가지가 있죠. 콘덴서 접속법은 직렬 접속이 있고 병렬 접속이 있습니다. 자, 직렬 접속은 이렇게 말 그대로 직렬로 접속이 된 거죠. C1, C2. 병렬 접속은 이렇게 이렇게 된 거를 이야기한다. C1, C2. 자, 이렇게 되면은 똑같이 이때 직렬 접속일 때의 합성 용량은 CT분의 1은 C1분의 1 플러스 C2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이거 한번 더 적어보면은 CT는 분모는 합이 되고요. 분자는 곱이 됩니다. 그리고 병렬 접속일 때 CT는 C1 플러스 C2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일반화 시키면은 저항의 콘덴서의 병렬은 저항의 직렬 계산법하고 같다. 그죠? 그 다음에 콘덴서의 직렬은 저항의 병렬 계산법과 같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직렬 접속일 때는 일정한 게 있습니다. 이때는 전하가 일정합니다. 전하니까 여기서는 Q가 일정하고요. 병렬 접속일 때는 전압이 일정하다. 그렇게 봐놓으면 되겠다. 그 다음에
그 전기 회로 시간에 나중에 배우게 되겠지만은 이 콘덴서는 콘덴서 콘덴서가 직렬로 접속이 직류 콘덴서에 DC 접속 DC로 접속 그러니까 이 무슨 말인가 하니까 직류 콘덴서의 직류 접속하고 그 다음에 콘덴서에 그 교류 AC죠. AC 접속을 좀 보면은 DC로 접속을 하면은 충전이 어떻게 되냐면은 콘덴서에 DC에 접속이 되면은 그림을 그려보면요. 자, 여기가 플러스 짧은 게 마이너스고요. 그럼 이쪽에는 전부 플러스로 충전이 되고 이쪽에는 마이너스로 전화가 모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스위치를 하나 달고 여기다가 착 스위치를 닫아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충전이 되겠죠, 당연히. 충전이 되는데 순간적으로 전류가 이 그림을 하나 그려보면은 요 가로가 여기 시간. 자, 콘덴서를 DC에 접속을 했을 때, 뭐 AC 접속은 놔두고요. DC에 접속했을 때, 요거를 사진으로 제가 좀 설명을 할게요. 여기서는 이걸 지워버리고 사진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콘덴서를 그 DC에 접속을 했을 때 그림을 좀 설명을 하자면, 자, 제일 처음에 A 그림에 보면은 여기서는 완전 방전 상태입니다. 완전히 방전 상태에 됐을 때, 그러니까 하나도 충전이 없다는 거죠. 충전이 제로입니다. 충전이 전혀 없는 상태이고, 그 다음에 B 그림은 충전 과정 중입니다. 충전 과정 중이고요. 자, 화살표는 전자의 이동입니다. 전자는 전류의 흐름과 반대죠. 따라서 여기에서는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인데 여기서 전자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정반대로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충전 과정 중에는 이렇게 전자의 이동이 생기고요. 그 전자의 이동이 생긴다는 것은 이 전류가 흐른다는 거죠. 전류가 흐른다. 그런데 요 C 그림을 보면은 여기에 충전이 다 되어 버리면은 가령 이게가 10V라고 하면은 여기도 10V 그대로 충전이 다 되어 버립니다. 충전이 다 되어 버리면 전류가 흐를까요? 안 흐를까요? 안 흐르죠. 그래서 여기서는 전류가 얼마냐? 전류가 제로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콘덴서에 충전이 다 되어 버리면은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흐르지 않고요. 그래서 여기서
스위치를 D 그림에서 오프를 시키면 요 전압과 전원 전압 그리고 콘덴서의 전압이 이렇게 같아지게 됩니다. 조금 이따가 여러분들 영상을 보겠지만은 충전된 콘덴서를 스위치를 떼버리고 부하를 연결하든지 또 방전을 시켜보면요. 아주 순식간에 충전 전압이 콘덴서에 충전된 전압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충전이고요. 요거는 콘덴서의 충전입니다. 그 다음에 콘덴서의 방전을 볼게요. 자, 요 그림은 콘덴서의 방전인데요. 방전을 보면은 지금 얼마로 충전되어 있냐면은 50V로 충전되어 있습니다. 50V로 충전되어 있다가 스위치를 이렇게 탁 닫아 버리니까 스위치를 온 시키니까 방전이 일어납니다. 방전이 일어나고요. 완전한 방전이 일어나면은 0V로 이렇게 전압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콘덴서는 아주 짧은 시간에 전화를 충전했다가 방전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배터리와는 개념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콘덴서의 충전, 방전 뭐 이런 내용들을 쭉 살펴봤고요. 다음에는 이 콘덴서를 이용을 해가지고 교류에 사용되는 것에 대해서는 회로 시간에 좀 더 보충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방금 쭉 설명했던 내용들을 조금 더 보충 설명한 영상이 있기 때문에 뒤에 영상을 꼭 참조해서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